여러분, 동화자연마루 하면 답을 아시죠? 바로 그 바닥재 만드는 회사, 동화기업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76년 역사의 목재 회사가 지금 2차 전지, 그중에서도 배터리 소재 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오래된 거인의 변신, 그 스토리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그러니까요. 아니, 마루 만들던 회사가 어떻게 갑자기 최첨단 기술의 상징인 전기차 배터리 경쟁에 뛰어들었을까요? 이게 정말 뭐랄까 되게 안 어울리는 조합 같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는 아주 치밀한 계산과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반응은 와, 정말 뜨거웠습니다. 최근에 동화기업이 미국에 전해의 공장을 다 지었다. 이 소식 하나 딱 뜨니까 주가가 하루 만에 무려 20% 넘게 급증해버렸어요.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시장이 동화기업의 이 새로운 도전을 얼마나 주목하고 있는지 바로 감이 오시죠? 자, 그럼 이 회사의 정체가 도대체 뭔지 좀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의 동화기업은요, 말 그대로 두 개의 심장을 가진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76년간 회사를 지탱해온 든든한 전통 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 폭발적인 성장 동력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동화기업의 두 얼굴이 딱 보이죠. 왼쪽이 바로 우리가 아는 그 동화자연마루. 1948년부터 시작해서 목재 시장 꽉 잡고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회사의 든든한 버팀목, 바로 캐시카우죠. 그리고 오른쪽, 이게 바로 새로운 동화기업의 심장입니다. 2019년에 파락스이텍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뛰어든 전해액 사업. 이건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 엔진인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과거와 리스크는 있지만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미래, 이들 사이의 아슬아슬한 균형이 바로 지금 동화기업의 진짜 모습입니다. 아니 근데 자꾸 전해액 하는데 이게 대체 뭘까요? 가장 쉽게 비유하면요. 배터리 안에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튬이온이라는 차가 양극이랑 음극을 쌩쌩 달릴 수 있게 길을 터주는 거죠. 이 고속도로가 얼마나 잘 닦여 있냐, 여기에 따라서 배터리 성능, 수명, 안전성이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배터리 원가의 10에서 15%나 차지할 정도라니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미래 얘기를 해봐야죠. 특히 2026년이 동화기업 주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될 거거든요. 왜 그런지 그 미래를 열어젖힐 세 가지 열쇠 지금부터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그 세 가지 열쇠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 지은 공장이 얼마나 쌩쌩 돌아가느냐, 바로 가동률 문제고요. 두 번째는 알짜 자회사인 동화일렉트로라이트의 상장, IPO 이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회사가 뛰어든 전해액 시장 자체가 얼마나 커지느냐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톱니바퀴가 딱 맞아 돌아갈 때 동화기업의 진짜 가치가 폭발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열쇠부터 자세히 보죠. 바로 미국 테네시 공장입니다.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00억 원을 쏟아부어서 지었는데요. 연간 8만 6천 톤의 전해액을 만들 수 있는 규모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공장의 위치입니다. 바로 미국이잖아요. 요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난리죠. 북미에서 전기차 보조금 받으려면 메이드 인 USA 배터리 소재를 써야 하거든요. 동화기업이 바로 그 거대한 흐름의 정중앙에 딱 올라탄 겁니다. 회사에서도 이 공장에 거는 기대가 어마어마해요. 경영진이 직접 나와서 이 공장 하나만으로도 보수적으로 봐도 연매출 7천억 원 이상은 가능하다, 이렇게 자신감을 뿜어냈어요. 이게 만약 진짜 현실이 된다? 그럼 동화기업 실적은 그냥 완전히 다른 레벨로 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열쇠, 바로 자회사 IPO입니다. 동화기업이 전해액 사업을 하는 동화일렉트로라이트라는 자회사 지분을 72.7%나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면요, 그동안 그냥 장부상에만 있던 이 지분 가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된 값어치를 인정받게 되는 거죠. 이건 뭐랄까, 집에 숨겨둔 보물단지의 가치를 감정사한테 제대로 평가받는 거랑 똑같아요. 이 가치가 확 드러나는 순간, 모회사인 동화기업 주가에는 당연히 엄청난 호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열쇠. 이건 동화기업이 올라탄 이 시장, 이 판 자체가 얼마나 커지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압도적이지 않나요?
2025년에 20조 원 규모였던 전 세계 전해액 시장이요. 불과 5년 뒤인 2030년에는 무려 3배, 60조 원까지 커진다고 합니다. 동아기업은 그냥 그런저런 시장이 아니라 이렇게 미친 듯이 성장하는 시장에 미래를 건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겠죠? 모든 대박 스토리에는 그만큼의 리스크가 따르는 법입니다. 이제부터는 동아기업이 이 거대한 변신을 성공시키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자로서 꼭 알아야 할 리스크들을 좀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리스크는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돈 문제입니다. 워낙 궁극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빚이 8,600억 원까지 늘어났어요. 이 재무 부담 무시할 수 없죠. 두 번째는 시장 상황. 요즘 전기차 시장이 살짝 주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전해액 가격도 좀 떨어지고 있고 삼성 SDI나 SK온 같은 핵심 고객사들의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역시 중국입니다. 이 시장의 70%를 중국 업체들이 꽉 잡고 있는데 얘네들이 가격으로 밀어붙이면 정말 골치 아파지죠. 그리고 마지막, 이건 좀 먼 미래 얘기일 수는 있지만 아예 액체 전해액에 필요 없는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임 체인저가 등장하면 사업 모델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장기적인 위협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지금까지 희망편과 절망편,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과 리스크를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봐야겠죠? 앞으로 뭘 중점적으로 봐야 할지 최종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주가 상황을 한번 볼게요. 1년 동안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딱 중간쯤 1만 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대부분 중립,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많아요. 약간 보수적인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회사가 가진 자산 가치에 비해 주가가 싸다, 이른바 저PBR의 주식이라는 거예요. PBR이 낮다는 건 회사의 성장성이 아직 주가에 다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투자자인 우리는 앞으로 뭘 딱 붙잡고 지켜봐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핵심 체크 포인트는 딱 2가지입니다. 이거 2개만 기억하세요. 첫째, 미국 테네시 공장의 가동률. 이게 매 분기마다 발표될 텐데 이 숫자가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이게 곧 돈이거든요. 그리고 둘째, 자회사 동아일렉트로라이트의 IPO가 언제쯤 될 건지 그 공식 발표를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이 2가지가 아마 주가의 방향을 결정할 가장 강력한 신호탄이 될 겁니다. 76년 역사의 목재거인이 배터리 소재라는 완전히 새로운 심장을 이식하는 대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동아기업은 이 거대한 변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시장의 기대를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결국 그 성공의 마지막 퍼즐 조각은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바로 그 포인트들이 어떻게 맞춰지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요?